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코인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알트코인 있죠. 이 코인을 비축한 회사의 주가가 무려 3000%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전에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 엔트그룹이라고 있어요. 블록체인 계열사,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84억 달러면요. 우리 돈 10조가 훌쩍 넘어갑니다. 에너지 데이터 온체인화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지금 자산 토크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조금 어려운데요. 블랙락이나 뱅가드 같은 미국 쪽에 이제 잘 나가는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 대형 채굴 회사들 있죠. 대부분 상장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유는 비트코인만 채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전력 인프라를 갖다가 그대로 AI 쪽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가졌고요. 중국의 엔트 디지털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 지금 태양열이다 풍력이다 이게 설비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토큰을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조금은 이제 뉘앙스는 다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실 것은 전력은 돈입니다. 그리고 전력은 AI 인프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값이 제 생각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닌 척하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 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특허들 다 출원했죠. RWA 자산 토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죠. 데이터도 사실 블록체인 위에다 당연히 얹을 수 있거든요. 코인도 홍콩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죠. 중국에 있는 부자들, 패밀리 오피스들은 홍콩의 비트코인 ETF 수요가 너무 적어요. 이게 구멍가게 수준이라 그냥 블랙락 가서 1000억 원어치 주세요. 2천억원어치 주세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극심한 자본 유출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놓고 오픈하지 않을 뿐 뒤에서는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바이낸스에서 누적된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700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것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 가치를 추월했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그만큼 많이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크립토에 왜 투자하세요? 여러 가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 세상이 아날로그화 될까요? 디지털화 될까요? 디지털화 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급속합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캐대언도 좋아하시겠지만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요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게임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하고 있는 지금 게임입니다. 근데 요게 사실상 메타버스랑 사실 똑같아요. 거기서 뭐 하나 건물을 왜 짓고 있나? 거기 광물 같은 거 캐고 이게 뭐가 재밌지? 엄청나게 재밌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실수록 이걸 조금 이제 둔감해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올해 내내 관세 전쟁 지금까지도 불협화 고소까지도 지금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추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에서 비자 문제로 이민 단속 아주 세게 지금 구치소 그러니까 영어로 프리즌이라 적혀있는 감옥에다 지금 가둬놓고 이거 이제 외교적으로 잘 풀려야 되죠.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실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제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국경을 넘어간다? 실제로 이민 단속, 비자를 단속한다? 이게 뭡니까? 실물 경제가요. 빡빡해지는 거예요. 퍽퍽해지는 거예요. 반면 디지털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디지털에 예를 들면 이제 공연장에 5만 명 꽉 찼다. 근데 디지털 메타버스는 인원이 상관이 없어요. 고도 제한이 있습니까? 그 어떤 중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는 부동산을 만약 이제 가장
뭐 승률이 좋았다, 수익률이 좋았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킹왕짱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냐에는 저는 네거티브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 일부 서울의 강남 부동산 인기 있겠죠. 근데 세금, 뭐 자금 출처, 규제가 엄청 많아요. 또 토지 허가를 또 구역을 하냐 마냐 뭐 그리고 정권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 맨날 바뀌죠. 쉽지 않은 거예요. 실물 경제가 복잡하고 빡빡해져요. 반대로 가볼까요? 미래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돈이 더 많이 흐를 것이냐? 물론 뭐 금도 하겠지만 디지털 금, 디지털 석유, 디지털 기술들, 디지털 뭐 예를 들면 가치들 이쪽으로 돈이 더 많이 흘러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코인 여기에 베팅한 이 회사 월드코인을 전략 비축을 뭐 세계 최초로 어쨌든 선언을 한 회사입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3000%가 올랐다. 제가 이거 외국 기사들 다 해외 거 찾아보니까요. 대서특필을 다 해놨어요. 뭐 CNBC, 뭐 블룸버그, 우리가 이름 알만한 뭐 파이낸셜 타임스 정말 대서특필했어요. 이거는요.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업체가 뭐 하는 업체냐? 포장업체예요. 포장. 그러니까 코인이랑 관계 있는 회사들이 다 아닙니다. 샘 올트만 있죠. 오픈 AI 만든 그 친구가 월드코인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부터 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뒤에서 얘기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코인을 내가 사겠다 하니까 주가가 자극적 아닙니까? 3000%가 순식간에 오릅니다. 2.7억 달러 자금 조달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또 이사회 의장 댄 아이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테슬라 낙관론자 이 사람 되게 유명한 투자자예요. 이 사람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고 땡땡 코인을 샀다고 발표를 하는 순간 주가가 3000%.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 아닙니까? 그렇죠? 사진에 보이는 분이 댄 아이브스, 그 이사회 의장을 이번에 맡게 된 분이고 왼쪽에 그 홍채를 인식하는 그 기계입니다. 그 올브라고 해서 우리의 홍채 정보를 여기에 때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는 거죠. 세계 최초로 우리가 지금 월드코인을 대규모로 사겠다. 우리 돈 3,700억 정도를 지금 자금을 이미 유치를 한 겁니다. 테슬라 낙관론자, 뭐 이제 그거 월가에서 20년이 넘은 베테랑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사회 의장이 됐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 샘 올트먼의 지금 월드코인은 디지털 아이디, 신분증, 디지털 신원 인증 프로젝트예요. 근데 우리의 고유의 정보 중에 홍채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 왜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자산 토큰화가 확정된 미래라고 다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당연하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디지털 아이디 분야예요. 이게 뭐냐면 AI 시대 가죠. AI 가면 지금 딥페이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유명인, 뭐 투자자들 행세를 하면서 우리 카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이거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딥페이크예요. AI로 만든 가짜 버전이죠. 사기꾼들이죠. 요거를요. 내가 나라는 것을 내가 인간이고 내가 아무개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증명이 돼야 디지털 세상에서 자산을 토큰화해서 서로 주고 사고 팔고 할 거 아닙니까? 신원이 보증이 안 되는데 이게 그 거래가 됩니까? 안 되죠. 무조건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걸 알고 월드코인이라는 것을 준비를 한 거죠. 이 회사의 주가가 장 초반 5,600%, 그 다음에 폭락을 해서 전 거래일 대비 3,009%가 올랐다. 그리고 최근 20일 평균에 54,000배 달했다. 이게요, 그 어느 그 유명 매체든지 지금 이 문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극적이죠. 알트코인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살펴보셔야 할 게 뭐다? 창업자가 누구냐? 공동 창업자까지도 한번 이렇게 사차치 조사를 해 보셔야 된다 얘기를 드렸고 주요 투자자가 누구야? 그들 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 요거는 당연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뭐 괜찮다고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댄 아이브스는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근데 그 옆에 지금 좀 익숙한 인물이 있습니다. 텀리 아닙니까? 비트마인의 의장, 이더리움 뭐 거의 맥시가 최근에 되셨는데 이 형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올까요? 이따 얘기 드립니다. 암호화폐 투자회사 모자익스, 월드 파운데이션, 월드 재단이죠. 디스커버리 뭐 캐피털, 또 거래소 크라켄, 또 여기 또 한 군데 지금 투자자들입니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그 아들이 이끌고 있는 뭡니까? 증권사 캔터 피츠제럴드에서 모자익스 재무자문. 나름 뭐 어벤져스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또 숟가락을 누가 안 씁니까? 비트코인 채굴 업체 비트마인. 뭐 지금은 비트코인 채굴보다는 이더리움 쪽이 완전히 돌아섰죠. 여기에서도 2천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투자자 판테라도 여기 들어갔고 GSR 마켓, 뭐 크라켄, 톰리 등등이 지금 여기에 좀 투자를 했네요. 이 형이 과연 여기서 왜 나왔냐? 왜 나왔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매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톰리는 제가 2018년도 행사했을 때 제가 연사로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이분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은 비트코인 강세론자였습니다. 뭐 맥시까지는 아닌데요. 비트랑 이더를 좋게 봤지만 방점은 단연 비트코인에 있었어요. 근데 지난 6월 말부터 7월, 8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집을 것이다. 저는 근실에는 이게 쉽진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이더리움의 지금 방점을 그러니까 약간 피벗한 거예요. 입장을 약간 급선회한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거 한번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 이름이 비트마인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이게 회사 이름인데 왜 갑자기 이더리움을 이렇게 급선회하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도 좀 바꾸든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킹왕 짱이고 그러면 이더만 사면 될 것 같은데 월드코인을 사는 것도 아닌 왜 에잇코라고 하는 나스닥에 있는 상장 회사를 사서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주가를 이렇게까지 띄우는 걸까요?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주도했던 것은 비트코인 비축입니다. 근데 이게 이더리움 비축으로 옮겨갔고 이게 솔라나, XRP 그 외 이런 코인까지 산다고? 나스닥 상장 회사들이 이런 코인까지 사? 그런 코인들이 뭐였습니까? 솔라나, XRP, 도지코인, 스위,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타오, 하이프, 패치, 월드코인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이런 코인까지 사? 라고 하는 코인들도 전략 비축을 계속 하는 거죠. 대부분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주식 팔아서 저기 채권 팔아서 그러니까 빚으로 사는 경우가 많죠. 의도를 제가 그냥 비유로 얘기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야, 땡땡코인 사가지고 저 회사 주가 3000% 올랐대. 이거는 우리 버전 아니에요. 상장 기업들 버전이에요. 요즘 먹고 살기 쉽습니까? 주가가 3000% 오른다는 것이 흔한 일일까요? 아니면 어쩌다 한번 올까 말까한 인생 일대 기회일까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주가가 3000% 올랐답니다. 자극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인 버전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들었어? 그 인사팀의 박 과장이 땡땡코인 샀는데 그게 100배 올랐대. 그래서 50억 벌고 퇴사했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포모가 느껴지십니까? 아직은 포모가 불지 않아요. 전 이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한 가지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 많이 오를 겁니다. 비트만 아니요. 이더리움만 아니요. 땡땡 코인들, 알트코인도 전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요. 많이 오를 겁니다. 안 좋은 소식도 얘기 드려야죠. 2017년 아무거나 사면 다 올랐을 정말 뭐 100배 가는 코인들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2017년, 2021년, 뭐 17년만큼 아니지만 21년도 많이 올랐잖아요. 뭐 20배, 30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좀 큰 수익을 거두셨습니까? 대부분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제가 둘 다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요곳에 거의 이제 똑같이 반복된다기보다는 페이크를 당연히 주겠죠. 요거 그래서 흥분될 때 그냥 적당히 덜어내라는 얘기를 전 계속 드립니다. 3AC 뭐 헤지펀드죠. 3ARO 캐피털 뭐 예전에 그 사람이 월드코인을 추가로 계속 팔았다. 2년 전에 7,500만 개 들고 있었는데 지금 팔고 5,200만 개 들고 있더라. 다 판 건 아니네요. 그냥 몇백만 개 이렇게 쑥쑥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월드코인을 사실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 제가 들고 있었다면 당연히 전량 매도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뭐 5%, 뭐 3% 올랐을 때 얘는 뭐 몇십 %, 한 70% 올랐습니까? 그러면
이거 팔고 수익 조금 빼놓고, 그러니까 소고기 사 먹을 거 빼놓고 다른 코인 사는 게 저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좀 이제 그 초우량 코인, 비트나 이더 요런 게 아닌 이상은 저는 코인 투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신 게 전 좋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가벼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코인에 내 전 재산을 다 집어넣는 걸 의미하겠죠? 아닙니다. 그건 가벼운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오겠죠. 내 전 재산을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70% 가면 그 잠이 옵니까? 이건 가벼운 마음이 아니에요. 작은 코인에는 전 재산 넣는 거 아닙니다. 아주 뭐 나는 너무너무 큰 확신이 있어서 그래도 주의하셔야 돼요. 반대로 마음이 편하고 손쉬운 투자는 그러면 있을까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코인 투자 쉽게 하는 법을 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상원에서 9월 10일 스티븐 미란, 그 유명한 스티븐 미란 보고서 있죠. 저기 그 트럼프 대통령 경제 책사입니다. 이 사람을 연준의 이제 이사로 정식으로 앉히기 위한 투표를 한다라고 하죠. 되겠죠. 뭐 되겠죠. 어려운 투자, 쉬운 투자 전에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 9월달, 10월달, 12월달 내년 확률이 몇 프로야? 50%야? 30%야? 80%야? 횟수는 몇 번에? 2번이야? 3번이야? 1번이야? 내년까지 하면 5번이야? 6번이야? 의장? 차기 연준 의장 누구야? 언제 온대? 누가 온대? 요거 어려운 투자입니다. 왜요?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 맞춘다고 해서 맞춰질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연준 이사 분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쉬운 투자는 그건 뭡니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만 보십시오. 미국에서 금리 인하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하겠죠.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최소 3-4번, 많으면 5-6번도 해요. 많이 하겠죠. 이거는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버틴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너 감옥 갈래? 집에 갈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놓고 압박을 굉장히 세게 실제로 해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뭐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고가 됐어요. 여기에서 이 압력을 이겨낸다. 이게 쉽게 너무나 쉽게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럼 투자가 왜 어렵냐? 금리 인하하고 그럼 비트코인 오르고 돈 찍고 전 세계 다 같이 파티를 벌일 게 뻔한데 왜 어렵냐라는 거예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실은 있다고 봐요. 욕심입니다.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올해 9월, 올해 10월, 업토버 난 그때 그냥 올 4분기에 다 털고 나 저기 뭐 휴양지 놀러 갈래? 나 퇴사할래? 물론 그러고 싶은 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욕구대로 이걸 뭐 이렇게 금리 인하를 땡기고 뭐 저기 내년 6월인 연준 그 새로운 그 의장님을 뭐 올해 한 10월 달로 불러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고 봐요. 우리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빨리 했으면 좋겠고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근데 지식이나 경험은 제대로 쌓여 있지가 않으면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방망이 길게 잡고 한 번만 걸려라. 레버리지 크게 써가지고 이거 하면 뭐 다 이제 빚도 갚고 청산하고 그러면 되지. 잘 되시면 하시면 돼요. 이게 잘 안 되시면 그만두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하원에서 재무부에 비트코인 수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원에서 너희들 뭐 비트코인 산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너 이거 어떻게 보관할 거야? 금은 이제 그 포트녹스에다가 그 이렇게 몇만 톤입니까? 그 이제 숨겨놓고 뭐 보안 계획 철저하죠. 비트코인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 계획 짜서 보고해. 90일 이내 이거 보고해. 재무장관에게 지금 압력을 가한 겁니다.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 여기서도 어려운 투자 뭡니까?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해? 언제까지 이거 되는 거야? 왜 계속 뒤로 미루는 거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사기꾼들 아니야?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럼 쉬운 투자는 뭡니까? 미국에서 전략 비축을 국가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디지털 자산까지도 심지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뒤로 미뤄지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거 한다며 할 거면 지금 기회 줄 때마다
사두면 되겠네. 나중에 난 후회하기 싫은데. 이게 쉬운 투자 아닙니까? 어려운 투자 할 필요가 1도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이유, 내 욕심 가장 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과 믿음이 많이 부족하면 이렇게 돼요. 지식과 믿음은 이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이거는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도지코인. 이거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뭐 결제로 쓴다 하더라. 저기 뭡니까 트위터 X에다가 이걸 뭐 집어넣는다. 뭐 코드를 보여줬다 뺐다가 이거 언제 하는 거야? 이거 테슬라에서 뭐 쓴다고 했다가 말았다고 했다가 뭐 장난치는 거야? 성질 날 수 있죠. 근데요. 일론 머스크를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이분은 이미 힌트를 200%, 300% 이미 우리한테 줬어요. 오죽하면 정부 부서 이름이 DOG입니까? 이걸 보고도 이거는 그러면 이거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힌트 더 이상 어떻게 더 줄 수 없을 만큼 저는 이미 다 줬다고 생각해요. 기다림이 쉽지 않은 거죠. 더 빨리 가져가고자 하는 뭐 욕심을 이해는 하지만 아마 그렇게 하면 투자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월가의 증권사가 있습니다. 번스타인. USDC 공급량이 증가세다.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목표 주가, 서클이죠. 서클의 주가를 좀 상향했습니다. 이유는 USDC를 생각보다 더 많이 찍네. 25%더 찍었다. 연말까지 더 찍을 것 같은데 찍으면 찍을수록 이제 그 본인의 영향력이 커지고요. 이제 그 뭐 이제 주가 상승에 이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려운 투자. 9월 달에 금리 인하해. 그럼 10월 달 안 하는 거야? 그럼 12월로 건너뛰는 거야? 그럼 12월은 확실해? 요거 좀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요. 쉬운 건 뭡니까? 연준에서는 종이돈을 더 찍을 것.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서클, 테더, 뭐 리플, 페이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빗장을 지금 열었죠. 사실상 전 세계에 열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달러를 연준이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든 더 찍는다는 거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쉬운 투자예요. 그쵸?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미국의 시장 구조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지금은 이제 클래리티 법이라고 합니다. 지니어스 법은 통과가 이제 상하원이 다 됐고 대통령 사인까지 마쳤고 클래리티 법은 미국의 하원에서 이제 상원에 하원은 통과가 됐어요. 상원 이거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촉구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클래리티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약 1년, 무려 1년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다고 챗GPT에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실제 6개월에서 이게 워낙 그 복잡하고 뭐 이해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런 것은 실제 6개월에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쉬운 투자, 어려운 투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의 의도는 혹시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1년 동안 상승장, 뭐 기업들이 사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게 혹시 뭐 아니면 뭐 그 댓글 남겨주십시오. 요게 또 늦어지면 상승장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야? 요렇게 이제 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쉬운 투자는 이겁니다. 지니어스와 클래리티는요. 이게 그 크립토 쪽의 BC와 AD예요. 이게 그냥 원년입니다. 이거 통과 전후로 나눠질 수 있는 엄청난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코인의 양대 산맥이거든요. 이게 미국에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실은 안 돼요. 이것 따라서 유럽, 일본, 우리나라, 중국, 저기 뭐 다른 나라들이 요거 기반으로 다 보고서 써서 우리도 합시다라고 뻔히 할 겁니다. 블랙락이 가장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퍼지는 거거든요. 이 법은 그만큼 근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부동산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 GTX라고 있죠. 서울 수도권의 GTX A 노선 뭐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지어질 겁니다라고 호재가 발표가 되면 그때 가격이 한번 들썩입니다. 그 땅값, 그 아파트 있죠. 그리고 또 언제 오른지 아십니까? 공사에 착공했다 하더라 그러면 또 한번 가격이 또 올라줘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오르냐? 이제 GTX 뭐 몇 년 걸려서 이번 뭐 12월 달에 완공합니다. 이제 오픈합니다. 그때 또 올라요. 부동산 역 호재는 3번 오른다는 말이 사실은 있거든요.
요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지니어스가 클래리티가 법이 통과가 됐다. 재건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이 뭐 재건축법이 정부에서 뭘 발표했습니다. 그때 한번 어려고 조합이 설립됐다. 그때 한번 또 올라요.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고도 뭐 제한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안전 진단이 통과됐습니다. 요럴 때마다 오르잖아요. 이 재건축이라는 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전략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클래리티 법이 통과가 돼도 이 6개월 뭐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죠. 근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가 된다. 시장이 선반영하지 않을까요? 흥분감이 이제 뭐 언론이 그때 얼마나 펌핑을 하는지에 달려있긴 한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시든지 아니면 그냥 뭐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그냥 중간기 쭉 묵히시든지 저는 뭐 이건 선택의 영역이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좀 과하게 이제 그 시장이 과열이 되면 시원하게 한번 익절을 하는 게 좀 더 낫다 주의지 뭐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톱니가 이더리움만 미인다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비트코인이 올해 뭐 이제 20만 달러, 한 2억 7천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내내 이제 상승이 하지 않습니까? 2017년 4년 주기에 의하면 21년 그다음 25년 올해 내내 올라야 되는데 올해 내내 재미가 없어요. 트럼프 관세 전쟁, 고금리, 금리 인하도 쭉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금 표정이요 많이 시무룩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실 필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클린코어라고 하는 데서 도지코인의 공급량을 무려 5%를 확보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우선 10억 개부터 살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무룩해요. 그래서 뭐 나랑 뭐 별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전 이게 더 놀랍긴 해요. 코인 가격이 뭐 올랐다 떨어졌다 이거 타이밍 같은 건요. 우리의 영역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올렸다 내렸다 뭐 이제 금리 인하부터 해가지고 뭐 관세부터 해서 우리가 뭐 이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쉬운 투자 저는 뭘 4분기건 내년이건 저는 100% 많이 오른다라고 실은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되죠. 뭐 공부하시고 원화채굴 하시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크립토 TV는 낙관론자가 아니에요. 대낙관론자입니다. 코인 편향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근거 없이 이제 뇌피셜만으로 방송을 하진 않죠.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낙관론자로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만약에 지금 간다면 다른 코인은 얼마나 오르겠냐라는 거예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금리가 인하되고 돈이 풀리고 알트코인 ETF가 되고 법이 통과가 되고 비트코인이 무려 지금 여기서 거의 한 2배가 간다? 이더리움이 2배만 갈까요? 전 아닐 것 같은데. 코인 투자는 쉽게 하시려면 좀 담백하게 가시면 좋겠어요. 너무 막 어렵게 너무 막 마음을 졸이면서 내 그냥 모든 돈을 막 이렇게 막 핫할 때 뜨거울 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냥 처져 있고 가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추매를 꾸준히 하는 게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누르고 흔들어서 나중에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게 코인 투자 아닙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럼에도 쉽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서 큰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